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힘내시고요. 미세먼지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다들 미세먼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저 홈페이지인데요. 레저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라 생각하는데 저도 있고요. 저는 지갑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나 더 구매를 하고 싶은 게 좀 가격이 세요. 38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세금이랑 붙으면 40만 원 넘어가는데 지금 그 프리오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3년 4월에 예상 이제 배송되는데 이쁘지 않나요?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걸 하나 살까 생각하는데 지금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나온 거 저도 이제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 사게 되면은 제가 리뷰를 간단하게라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 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바렐 캐피탈 매니저, 이제 지미 발리 씨라고 이분이 이제 XRP 35,000달러 간다. 그래서 호응도 많이 얻고, 올더머니 기준이었죠. 그리고 이제 욕도 많이 두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새롭게 그 리플이랑 SEC 케이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게이트, 요거 뒤에는 조금 지겨운 얘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만 들어보시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If we could go back in time and the SEC didn't sue Ripple, even with the Ethereum free pass speech where, Hinman went on stage at the Yahoo Summit, Crypto Summit, and declared Bitcoin and Ethereum weren't securities, but basically left everybody else in, the opaque zone. 예, 좀 지겨우니까 다 듣고 하나씩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제가 방송한 이유가 이제 방송 듣는 분들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뉴스는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일이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요약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분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EC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빌 힌맨이 그때 야후 서밋에 가가지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증권이 아니라고 했지 않았냐. 그리고 다른 모든 코인은 이제 불투명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리플사 소송을 역시 안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만약에 리플사를 그냥 두었다면 지금 더 발전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송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2,600원, 2,700원. 사실 소송이 아니었었으면은 4달러 그거 충분히 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우리는 자유경제 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말하다가 규제 포획 프로세스란 말을 썼는데 이게 숨은 뜻은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당연히 이제 리플사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말로 SEC 움직임을 보면은 제이 클레이튼이 임기 끝나기 전에도 소송을 걸고 그 다음날 빤스런 하지 않았냐. 빌 힌맨도 그 얼마 뒤에 있다가 떠나고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예전에 조세프 그룬드 페스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 SEC 의원이고 지금은 스탠포드 로스쿨 법학계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몇 번 봤는데 말의 그 뎁스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SEC 의장 때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이 클레이튼한테 편지 썼어요. 너희도 이런 식으로 SEC 그 리플사 소송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소송인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현재 리플사 소송이 어디까지 왔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게 다 규제의 모습이 틀리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굉장히 규제에 친화적인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SEC를 앞세워서 이제 규제가 아닌 집행이죠. 멋대로 하는 그 규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상대를 잘못 골랐죠. 2년 지나서 보니까 리플의 2년간 상당히 소송 준비를 잘 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XRP는 미국에서 최초로 규제되는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죠. 되면은 뭐 가격적으로든지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정말로 큰 기회가 되니까요. 뭐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근데 이 말은 왜 나왔냐면은 존 디튼 변호사님이 말하는 거는 아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안 좋은 미디어에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규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제 최초로 규제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XRP는 2015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핀센이랑 DOJ 미국 법무부 합의를 고려할 때 이미 미국에서 최초로 규제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게 팩트로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일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핀센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미 45만 달러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XRP는 통화라고 커런시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2018년도 때 2019년 XRP 투자했을 때 괜찮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벌금 이유가 그 이제 MSB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 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어요. XRP 리플사가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부과하고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통화다. 그래서 합의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SEC가 무리하게 소송을 건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페드도 XRP 통화라 그랬다. 핀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통화라 그랬고 미국 법무부도 XRP 커런시라 그랬다.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다 SEC 때문에 걱정을 하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XRP를 증권이라 한 데는 이제 SEC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SEC도 얼마든지 XRP한테 태클을 안 걸었으면 안 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SEC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표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길 맞는 이게 공개라든지 공개 그다음에 투명성, 명확성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믿게 만들고 싶지만 믿지 말라. 진실이 나중에 나오면은 그들의 그 부끄러운 행동들은 너희들을 굉장히 충격을 빠뜨릴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8개월 동안에 6번의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hitman 관련 이제 문서를 얻었던데 이제 내용을 말해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여기서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SEC랑은 좀 감정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은 지금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표면상 나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 내년 상반기 소송의 결과,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그렇게 저번 12월 달에 얘기를 했었죠. 11월 달이었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리플사 고문 SEC의 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인데 나는 굉장히 좋은 팀이랑 같이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그동안에 존 딕튼 변호사님, 그다음에 제임스 파일란 변호사님 이제 좋은 정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가장 정확한 거는 리플사의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본인, 그다음에 리플 소송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스튜어트 알도라티시라고 봅니다. 이분이 여기 지금 소송의 막바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막바지라는 표현을 뭐 몇 년 남았는데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마무리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을 가장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때 11월 달에 XRP랑 리플사 결제 거짓 소문에 의해서 12% 이상 회복을 했잖아요. 32센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38센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야기인데, 지금의 하락장이잖아요. 제가 하락장 초입 때, 제가 하락장이니까 이제 잘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아니다, 너 잘 모른다 그랬는데, 큰 흐름은 대불장이라든지 대하락장은 흐름은 관련 뉴스를 매일 보시면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저도 유튜버지만 이제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 아닌가는 이제 그분들 토대로 스스로 이제 필터링 하시면서 좀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익이랑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시 한번 본론으로 와서 32달러, 32센트가 떨어졌는데 이제 거짓 소문으로만 하락장이었습니다. 제가 하락장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고요. 하락장인데도 이제 1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 레저로 보면 계정수가 45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 있는 코인이고 누군가 이런 거짓 정보로, 거짓 정보라게 작년 11월 달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도 12%다. 근데 만약에가 아니죠. 근데 소송에 있어서 리플 페이버로 이제 좋게 돌아가는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코인베이스 상장되면 크라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투자자분들이 재투자. 다른 나라 다 소문 들으니까 다 같이 투자를 하겠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인정받는 명확성 있는 코인. 그다음에 미래 리플사의 그 포텐셜이랑 리플이 원래 하려고 했던 IPO 등등 소스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안 와들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리플 가격에 있어서는 짧지만 그 순간순간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사실 너무 큰 상심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위로 드리려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 상승 모멘텀이면은 지금 마이너스 50%, 70% 되더라도 며칠이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제 비트마트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상장 2시간 만에 하락장 때인데도 60만 달러의 상당의 XRP 거래량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역시 XRP가 인기가 많다. 정말 소송이 끝나고 불장대가 맞물리고 2023년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XRP 가격은 이제 투기적인 가치, 유틸리티 베이스가 아니라 투기적인 베이스로도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라가 아닌데 이제 2년 전에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XRP 300원, 400원인데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2,000원 중반까지 와서 그때 수익 꽤 많이 났다고 저한테 감사한 분들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달라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음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파일코인이랑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파일코인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즘 캐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이너스 99%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9%였었는데, 제가 좋다고 들어갔었는데, 저도 물렸었습니다. 마이너스 10%인데, 근데 지금 지금 플러스 한 5, 6%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오셔가지고 저는 하락장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95%부터 괜찮은 포지션이다. 근데 이제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99%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들어갔는데도 그런데도 한 2주 정도 물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권 때지만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코인 중에서 최소 저는 마이너스 95% 생각합니다. 하락장 때 알트코인 기준으로요. 그래서 99%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좋은 결과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드려 보자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0몇 %였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46.5%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32%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기준이 마이너스 98, 99면은 알트코인들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코인들은 괜찮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XRP에서 이분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소송이 거의 끝난다. 그 다음에 명확성 없는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이다. 미국에 국한된 거지만요. 아직까지 올타임 하이를 찍지 못했다. 리얼 유틸리티, 실제 유틸리티 베이스다. 그 다음에 3초 만에 트랜잭션, 거래가 가능하고 굉장히 독특한 XRP 레저의 기술, 그 다음에 엑셀레스 잘 돌아가고 있고 탑 파트너십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강력한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 가지 기관들 가장 좋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리플 뒤에 있다.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다. 올더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드린 거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XRP의 가격은 결국 다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남은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